안녕하세요. 간호사 진리대입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병원을 선택하고 지원을 하시나요? 대부분 간호학과 학생분들은 본인의 성적에 맞춰서 지원을 하거나 무조건 대학병원에 가려고 한다든지 혹은 페이가 높은 병원에 가려고 할 겁니다. 오늘은 제가 사회초년생인 신규 간호사분들 그리고 유유 간호사분들을 위해서 병원 고르는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급여가 높으면 장땡. 여러분들 돈 버는 거 진짜 힘들죠. 근데 급여를 많이 준다? 일단 의심부터 해보셔야 됩니다. 급여가 높은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. 일이 굉장히 많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 시간이 부족하거나. 제가 처음 다닌 병원이 큰 병원이었는데 아침 7시 30분에 인계를 시작하는데 6시 20분까지는 병원에 도착을 해야 합니다. 그래서 물품 카운트를 하고 약 확인을 하곤 합니다. 병원에 6시 20분까지 도착하려면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야 하는 걸까요? 퇴근은 오후 30분인데 거짓말이 아니고 단 한 번도 제 시간에 퇴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오후 5시에서 5시 반쯤 퇴근을 했던 것 같아요. 오버타임 수당 역시 없었어요. 수당도 없는데 퇴근 시간 지나고까지 일을 하고 싶을까요? 물론 저는 수당을 다 줘도 싫습니다만. 그리고 쉬는 날 병원에 교육이 뭐가 이렇게 많은 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. 분명 제 오프인데 제 오프가 아닌 느낌? 쉬는 날마다 병원 가서 교육 듣고 하다 보면 오프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. 직장이라는 곳이 평생 다니게 될 수도 있는 곳인데 이런 식이면 평생 다니실 수 있을까요? 아마 힘들 겁니다.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무조건 페이가 높다고 다 좋은 병원이 아니고 그만큼 병원에 할애해야 하는 시간이 많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병원 구인 광고 사이트에 매번 올라오는 곳은 믿고 걸으셔야 합니다. 채용 사이트 들어갈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간호사를 구인하는 곳이 있어요.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왜 끊이질 않고 맨날 공고가 뜰까요? 만약 정말 괜찮은 병원이라면 간호사들이 퇴사를 할까요? 아마 다들 들어가고 싶어서 줄을 쭉 쓸 겁니다. 이러한 병원들은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. 실제로 제가 그중 하나의 병원에 입사를 한 적이 있는데 간호사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. 예를 들면 각 근무당 무조건 2명씩 일을 해야 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데이 1명, 미드 1명, 이브닝 1명 이렇게 돌리더라고요. 어차피 페이가 더 높은 것도 아니고 수당을 더 주는 것 또한 아니고 고생은 고생대로 합니다. 인력이 부족한 곳은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. 차라리 일이 정말 많고 바빠도 인력이 많은 병원에 들어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입사 전에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병원 후기들을 꼭 참고할 것. 감사하게도 요즘은 간호사 커뮤니티에 생생한 리얼 후기들이 정말 많아요. 이 부분은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직장이라는 곳이 평이 좋을 수만은 없겠죠. 읽어보면 대부분 좋은 평들보다는 좋지 않은 평이 훨씬 많습니다만 공통점들은 다 있어요. 후기에 인력이 부족해서 한 달에 몇 번은 꼭 더블 듀티를 뛰어야 한다던가 월급이 밀린다던가 오프수가 적다든가 등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. 실제로 좋은 평들의 병원도 존재를 하긴 합니다. 그러니까 후기를 꼼꼼하게 잘 읽어보신다면 병원 선택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. 네 번째는 복지가 좋은 병원을 선택하라. 여러분들은 어떤 병원이 괜찮은 병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? 일은 많지만 급여가 높은 곳, 분위기가 좋은 곳, 물론 다 맞습니다. 제가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은 직원 복지가 얼마나 좋은가입니다. 대체적으로 복지는 작은 병원보다는 큰 병원이 훨씬 좋습니다. 작은 병원은 명절에 돈 10만원 혹은 참치 세트 이런 선물 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. 하지만 큰 병원들은 명절 수당이 꽤 높고 선물도 원하는 제품으로 직접 선택할 수도 있어요. 휴가비도 아예 따로 지원해주는 곳도 많고 월마다 특별 상여금이 제공되는 병원들도 있습니다. 마이너스 오프 수당이 센 경우도 있고요. 오버타임 수당을 다 쳐주는 곳도 있습니다. 직계가족의 경우 병원비를 50% 할인을 해주거나 보수교육비를 전액 지원해주는 병원들도 있답니다. 이왕 병원에 취업을 해서 다닐 거 복지가 좋은 곳이 당연히 괜찮지 않을까요? 자,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. 5번째는 오프수. 오프수는 쉬는 날을 말하는데요.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달의 공휴일, 토요일, 일요일 개수로 오프수가 제공되는 편입니다.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이 없는 병원은 절대 이렇게 못 쉽니다. 물론 쉬어야 하는 날에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당으로는 받을 수가 있어요. 저는 역시나 수당을 받지 않고 쉴 때는 그냥 쉬는 게 최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오프 원티드,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.
수 선생님이 한 달 전에 다음 달 오프 신청을 하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거든요. 제가 다음 달에 친구 결혼식에 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느 날 쉬겠다 하고 오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절대 선배 간호사랑 겹치면 안 되고 다른 동료 간호사들이랑 겹치게 돼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. 한 근무에 2명의 간호사만 쉴 수 있는데 만약에 3명이 같은 날 지원을 하면 누군가는 원티드 오프가 잘릴 수밖에 없겠죠. 오프 신청은 보통 연차가 높은 순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. 병원 분위기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눈치 보면서 사용하기가 힘든 곳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병원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요.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있듯이 나와 잘 맞는 병원도 분명 존재합니다. 하지만 세상에 100% 맞는 직장은 없습니다. 내가 포기해야 할 건 포기하고 이 정도가 되면 다닐만 하겠다 하는 우선순위를 잘 정해보세요. 여러분들과 잘 맞는 병원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다니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. 그럼 다들 안녕!